큰 흉내쟁이 노예벌레, 일명 도플갱어. 수년 전부터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신종 진핵생물. 이 생물은 평소엔 고치 형태의 알 속에 잠복하여 조용히 사냥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생물을 발견하면 그대로 덮쳐 통째로 삼켜버린 뒤 체내에서 완전히 녹여버리죠. 그 대상이 동물이 됐건 인간이 됐건 말입니다. 녀석에게 도플갱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먹잇감을 사냥한 직후 보여주는 특징적인 생태에 있습니다. 녀석은 체내에서 먹잇감을 완전히 녹인 뒤 순식간에 애벌레의 모습에서 벗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식 대상의 생김새를 그대로 빼닮은 형태로 의태합니다. 녀석의 이런 의태가 공포스러운 건 생물학적인 모든 요소를 세포 단위로 복제하기 때문에 원본 생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기억까지도 빼앗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플갱어 본인조차 본인이 도플갱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죠. 녀석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사냥 직후 약 반나절 동안은 완전한 의태를 위해 온 몸이 유리처럼 투명해진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도플갱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고작 5명 정도. 우리나라의 연간 총 사망자 수가 25만 명. 그중 자살은 약 13,000여 명, 교통사고는 약 4,500명, 살인은 약 600명. 그리고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5명 꼴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연간 5은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숫자입니다. 딸을 하나 둔 평범한 엄마인 나에겐 그저 평소와 같이 딸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평소와 같이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평소와 같은 삶을 살면 되는 일입니다. 분명 그래야만 했습니다. (2015년 9월 10일) 밤 10시 6분 내 딸 효정이는 도플갱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웹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선 하루에도 수백 개가 넘는 만화가 올라오죠.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이 네이버 웹툰에 한정해도 매주 연재되는 작품이 거의 800개가 되는 만큼 올라오는 모든 웹툰을 다 챙겨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 웹툰을 찾기보다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성작가가 그리는 익숙한 작품에 주로 관심을 가지죠. 그렇다면 큰 유명세가 없는 신인 작가는 어떻게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떤 특이한 스토리와 설정을 짜야 하며 또 어떤 색다른 캐릭터를 그려내야 이 컨텐츠의 파도 속에서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저 가장 보편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에선 업로드와 동시에 한국 인디 만화계에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작품인 김윤찬 작가님의 단편 만화 도플갱어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 작품의 연출과 스토리를 분석해보고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효정이가 도플갱어가 되어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등교날 아침. 효정이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고 효정이는 방에서 학교 갈 채비를 하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이전과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효정이의 몸과 기억을 뺏은 도플갱어는 본인을 이전과 같은 최효정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 우선 병원에서 들은 조언을 따라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걸까요? 목소리부터 손, 발하며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세, 눈 밑에 점이나 이목구비까지 전부 효정이 그대로인데
코에 뭐가 닿았다 하면 재채기가 나오는 사소한 습관까지. 어쩜 이리도 닮았을까요? 신발. 바로 얼마 전 진짜 효정이가 도플갱어에게 잡아먹힌 뒤 잃어버린 신발이었습니다. 의태한 도플갱어는 사건 당시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길을 걸어가다 무언가에 덮쳐진 뒤 알몸으로 다시 태어난 정도의 어렴풋한 기억만 있는 상황. 유전적으로는 효정이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효정이를 사냥한 당시의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면 도플갱어가 어떤 반응을 보여올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효정이, 아니 도플갱어에겐 우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이야기해둔 상태죠. 효정이가 학교를 간 이후의 집.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의뢰 그렇듯 언제나처럼 효정이는 참 칠칠 맞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뒷정리는 엄마인 희숙의 몫이죠. 쓰던 고데기 전원을 켜두고 가는 습관부터 다 쓴 전기 코드를 꼽아두고 가는 습관, 또 교과서를 빼먹고 등교하는 습관이나 갈아입은 옷을 바닥에 막 던져두는 습관까지. 똑같습니다. 오늘도 효정이는 똑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었고 아침에도 그랬고 또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그 모든 게 꿈은 아니었을까요? 아니, 분명 꿈입니다. 그저 아주 기분 나쁜 꿈일 뿐입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될 일입니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사건?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효정이는 잘 있는데, 오늘 학교도 잘 갔는데,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의 연간 총 사망자 수는 25만 명. 그중 자살은 약 13,000여 명. 교통사고는 약 4,500명. 살인은 약 600명.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5명 정도. 그리고 도플갱어에 의한 피해는 추산 5명에서 6명. 바로 이 자리에서 효정이가 죽었습니다. 오직 신발 한 켤레만 남긴 채로. 내가 알던 내 딸 효정이는 그렇게 도플갱어에게 잡아먹히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Just a kid. Thank you, Gwen Stacy. 이제는 더 이상 불러낼 곳이 Bucky? Who the hell is Bucky? 왜일까요? 왜 하필 효정이어야 했을까요? 왜 하필 효정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Lorsque ces enveloppes auront été remises à leur destinataire, une lettre vous sera donnée. Le silence sera brisé, une promesse tenue, et une pierre pourra être posée.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교통사고라고 둘러댔지만 차에 치인다고 해서 몸이 투명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그저 꿈이라고, 아주 기분 나쁜 꿈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야심한 새벽에 잠에서 깬 희숙. 여전히 도플갱어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차라리 효정이의 방에서 곤이 자고 있는 저것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망설일 필요 없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필 효정이를... 효정이의 방이 비어 있습니다. 침대에 이불도 개어져 있죠. 그리고 효정이의 베개에 놓여 있는 한 쪽지. 거기에 적혀 있는 건 오히려 잘 된 걸까요? 효정이는 효정이, 도플갱어는 도플갱어. 알아서 나갔다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I know I stand in line until you think you have the time to spend an evening with me. And if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Then afterwards we drop into a quiet little place and have a drink or two.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can see it in your eyes that you despise the same old lines you heard the night before. And though it's just a line to you, for me it's true and never seemed so right before.
day to find some clever lines to say to make the meaning come through. But then I think I'll wait until the evening gets late and I'm alone with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air, the stars get red and all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air, the stars get red and all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도플갱어란 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겠죠. 지금 뒤에 있는 이것이 다른 생물인지 아니면 효정이인 건지 효정이를 빼앗은 건지 효정이가 이 안에 있는 건지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김윤찬 작가님의 만화 도플갱어가 특별한 점은 도플갱어라는 공포 소재를 어디까지나 가족 드라마를 전개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작품 시작과 동시에 도플갱어에게 잡아먹힌 효정이를 보게 되고 이후론 그런 효정이를 받아들이는 엄마 희숙의 복잡한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희숙의 시점에서 도플갱어 효정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진 채로 이야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도플갱어 효정이를 진짜 효정이를 잡아먹고 태어난 모조품, 다시 말하면 굴러들어온 돌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찜찜한 생물을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가짜로 치부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일종의 처분 대상의 개념이죠. 여기까지의 도플갱어라는 만화는 미지의 생물이 원본 인간을 잡아먹고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패턴을 가진 호러 장르인 바디 스네처물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라가지만 작품 중반부에 도플갱어 효정의 시점이 나오면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색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도플갱어 효정이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엄마의 딸 최효정 그대로지만 어디까지나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일 뿐 진짜 딸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희숙 몰래 오밤중에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전개가 가족 드라마를 위한 초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희숙의 입장에서 도플갱어 효정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작품을 보고 있었지만 이 장면에서 이미 도플갱어 효정이가 스스로를 가짜라고 확정을 지었고 그대로 작품에서 퇴장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바디 스네처로서의 도플갱어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후 희숙이 효정이를 찾기 위해 집을 뛰쳐나오면서 둘의 과거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희숙의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부터 효정이가 처음엔 그런 희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감동적이긴 해도 사실 작품의 전개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어차피 희숙이 친엄마든 아니든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효정이를 따라 나섰고 효정이가 예전에 희숙을 경계했건 아니건 지금은 둘 사이에 아무런 허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면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장면의 진정한 의미는 희숙과 효정이의 관계성을 설명함으로써 가족을 잡아먹고 그 자리를 꿰어찬 도플갱어라는 스릴러 소재를 엄마를 잃어버린 딸과 딸을 잃어버린 엄마의 이야기라는 입체적인 가족 드라마 소재로 틀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효정이의 친아빠와 결혼한 뒤로 희숙은 공석이었던 모친의 자리를 채우긴 했지만 여전히 딸인 효정이에겐 아주머니 혹은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진짜 엄마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효정이를 잡아먹고 그 자리를 채웠지만 엄마인 희숙에게 진짜 딸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도플갱어 효정이의 상황과 겹쳐 보이죠. 그리고 친아빠마저 세상을 떠난 이후 효정이는 새엄마인 희숙이 피부치가 아닌 자신을 미워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효정이는 단순히 희숙을 경계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새엄마인 희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희숙 또한 진짜 딸이 아닌 본인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모습 또한 도플갱어 효정이가 진짜 딸이 아닌 본인을 미워할 거라 생각하고 집을 뛰쳐나갔던 장면이랑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등장했던 이 대사는 과거의 9살 효정이가 집을 뛰쳐나가면서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똑같이 보여주는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모와 의붓딸만이 가질 수 있는 관계성을 통해 딸에게 인정받지 못한 엄마와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한 딸의 이야기를 동시에 풀어냈고 이 덕분에 도플갱어라는 소재가 단순히 모습을 빼앗는 괴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괴물이 되었음에도 다시 한번 엄마에게 가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딸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런 딸마저도 어떻게든 품고자 하는 엄마의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작품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 번 변주돼서 되풀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스릴러적인 연출로 도플갱어 효정이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어도 종국엔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가치로 귀결되는 따뜻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저 엄마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저 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내가 엄마라고 여기는 존재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길 바라서, 또 내가 딸아이라고 여기는 존재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길 바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또 그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이야기.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관계성을 통해 가장 간절한 사랑의 형태를 그려낸 만화 도플갱어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장면인 놀이터 씬의 연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놀이터라는 어떤 아이의 상징화와 같은 무대를 사용해 도플갱어 효정이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처럼 느껴지게 만든 지점도 좋았고, 엄마가 딸아이와 함께 술래잡기를 하는 것만 같은 모습을 연출한 점, 또 거기서도 부모가 술래고 자식은 도망치는 전형적인 아이를 놀아주는 부모의 모습을 연출한 점이 작품의 의미상으로도 분위기상으로도 정말 재치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내내 효정이의 상징 같은 느낌으로 등장했던 신발이라는 미장센을 통해 희숙이 도플갱어 효정이를 딸로서 받아들인다 하는 마음가짐의 변화를 신발끈을 묶어주는 액션으로 연출한 부분도 참 좋았고요. 부모가 자식의 신발끈을 묶어주면서 씬이 마무리되는 이 상황 자체도 여러모로 작품 성격에 정말 잘 맞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편모와 외동딸이라는 설정 덕분에 가족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1대1의 관계만이 줄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고 둘 중 하나가 마음을 돌리면 금방 가정 자체가 해체된다는 긴장감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딸아이의 이름을 효정이라고 지은 점도 참 작품에 어울린다고 느껴지는데요. 효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사랑적인 어감도 그렇고 또 정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어감도 그렇고 나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름이지만 작품을 다 보고 나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이만한 이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김윤찬 작가님의 단편 만화 도플갱어를 함께 보고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도플갱어는 현재 포스타입과 네이버 베스트 도전 등에서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고 또 웹툰 어플 그래픽을 이용하신다면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더 몰입감 있는 감상이 가능하니 이번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원작 만화로도 꼭 감상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잠깐 언급했던 대로 현재 김윤찬 작가님은 네이버 금요 웹툰 가장 위대한 마술사를 연재하고 계시는데요.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이 작품도 꼭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n't you grow up in a hurry. Your mama be worried, oh, it was all part of the story. Even the scary nights, thank you for all of the glory. You will be remembered, oh, thank you to all of the heroes of the night. They gotta repaint the colors. The lie is wearing off, reality is upon us. Colors dripping off, colors dripping off.